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에서 2022년 8월 16일 날 지난주죠.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라는 내용으로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양이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스프링까지 촬영하면서 보고 또 보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상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은 전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 교체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자들이 계속해서 유세할 적에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대책이 발표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읽고 또 읽고 봐도 이게 도대체 전문가들이 만든 대책인지 아니면 그냥 페이퍼 수집해가지고 그냥 짜집기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것만 적어놓은 보고서에 불과한지 전혀 감이 잡을 수도 없고 화가 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알맹이가. 저는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용 대표 변호사고 지난 25년간 약 250여 개 추진위 조합과 관련된 재건축 재개발 등 자문 또는 소송을 수행했기 때문에 25년 동안 이 분야만 전문으로 했고, 또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하면서 각종 정책, 그리고 경기도 고문변호사 10년,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도시계획 박사과정 수료까지 제가 이 분야에서는 많은 좀 남다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대책이 어떤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책으로 내놓은 첫 번째가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하겠다는 거죠.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만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할 거니까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다는 의미는 정비구역 향후에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하겠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문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되새김질 하든지 아니면 안 읽어보신 분은 발표문을 같이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스캐너에 올렸습니다. 자, 국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 중에 첫 번째가 도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 여기 보면 도심 공급의 핵심인 민간 정비 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이 장반들이 이제 제대로 좀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구나. 지금까지는 도심에 있는 정비 사업을 소외시키고 안 하도록 만들고 유지하고 이런 쪽에 전 정부나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예전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왔는데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고, 또 기본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도심에 살고 있고 도심에서 주택 공급은 정비 사업밖에 없어요. 빈 땅이 없는데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정비 사업에는 어떻게 주택이 공급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구를 보고 제대로 파악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서 이에 도심에서 신축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 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도심 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하여 활성화하겠다. 너무 좋은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제목으로 보신 이거지 않습니까? 제목으로 보신 도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하겠다는 건데, 신규 정비구역 촉진에 대해서 어떻게 써놨냐면 그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감소됐다. 12년부터 16년까지는 전국에서 연 58.6곳이 지정됐는데 17년부터 21년까지는 34.6곳이다. 전국적으로. 또 서울로만 따지면 서울은 기존 구역 해제를 지난 12년부터 21년 10년 동안 410곳을 오히려 지정해 놓은 걸 해제시켜버렸다.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존 구역을 해제한다고 집이 좀 썩어가다가 새로 회복됩니까? 해제해도 집은 계속 썩음 썩어갑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어쨌든 제가 계속 강의하던 것처럼 결국은 해제해도 건물은 노후화되기 때문에 가속화되어 왔어요. 그 다음에
도심 핵심 입지에 양질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파악을 잘했죠? 그래서 공급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국에서 22만 호, 18년부터 22년까지는 12.8만 호보다 70% 이상 많은 수준, 22만 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22만 호, 5년 동안 22만 호. 그리고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 호를, 경기 인천에서는 역세권 노후주거지 등의 4만 호를 지정하며 지방은 광역시 혜택 구도심 위주로 8만 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 나간다. 정비계획 가드라인 사전 제시를 통해 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 그러고서 뭐라 그랬냐면 또 보십시오. 이를 위해 10월 달부터 속도감 있게 수도권 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하여 LH 등을 통해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빠른 사업 시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특별시, 광역시 등이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하는 등의 주민 참여도 대교와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뭐 그런 내용이네, 뭐 하겠다 그러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죠? 일단 구역 지정 관련돼가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5년 동안 22만 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22만 호가 기존 세대 수는 빼고 순정가분이냐 아니면 신축 호수냐. 기존에 20만 호가 있는 데를 정비구역 지정한 다음에 22만 호 만들면 2만 호밖에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20만 호를 부시면 20만 호에 살던 사람이 딴 데 나가서 살다가 다시 들어오면 똔똔이고 나머지 2만 원만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다는 건지를 적지를 않아요. 항상 국토교통부 발표문을 보면 이게 순정가분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2만 호가 순정가냐 아니냐. 순정가를 22만 호가 되도록 한다 그러면 굉장히 고무적이죠. 예, 기존에 있는 것도 하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전국을 기준으로 1년에 약 4.4만 호 정도밖에 안 냅니다. 4만 호. 4만 호. 우리나라 총 호수가 몇 회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택 총 호수가 약 1,500만에서 1,600만 호입니다. 1,500에서 1,600만 호. 그런데 정비 사업으로 인한 도심 주택 공급이 유일하고 절실하다고 하면서 1년에 4만 호 정도를 짓겠다. 이게 많은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걸로 지금 포인트를 잡았는데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국토부 의지와는 무관해요. 서울시를 옛날에 다른 정부 있을 때도 박원순 시장님이 정비구역 지정 다 해제시켜버렸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시장군수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과 다르고 대통령과 다른 민주당 그리고 다른 당이 관할하고 있어요. 그렇기 따라 이 국토부 의지와는 무관하게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위 계획은 미달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적는 것도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금 전에 보면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보통 하면 그 관할 관청에서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있어요. 뭐 자기들 예산도 없고 바쁘고 뭐 공무원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관련된 공무원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도시계획 업체에 용역을 주고 나중에 용역비는 시공사 선정되면 줄게 이렇게 외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안을 만듭니다. 도시계획 업체가 만들어서 주민들이 요청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요청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부터 딱 네이버 지도 따가지고 이 부분만 정비구역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만들어주면 아주 좋은 제도예요. 지금까지는 사실 누가 돈을 내서 도시계획업체 선정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장군수는 가만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달라 하지도 못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비구역 경계만 지정해서 해주면 관할관청은 1년 내에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된다 라고 만약에 된다면 이거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 구역에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안에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 업체가 설계할 정도로 용적률도 나와 있고 토지 이용도도 나와 있고 많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용역비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용역비를 지금까지 지방건설가 돈 낸다고 안 했어. 안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럼 뭐 지자체한테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겠다라는 첫 번째 안에 대해서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제 강의를 들어보고 알겠지만 정비구역 지정은 아주 초기예요. 그때부터 7, 8년, 10년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뒤에 좀 나오죠.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감면하겠다.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재건축 사업에만 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재건축 부담금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이게 지금 공릉전 도입 이후에 아직 미실현이득, 벌지 안 벌지도 모르는 데 대해서 법적인 논쟁이 많이 벌어졌어요. 부과를 막 하니까. 그러다가 계속 유예를 시켜온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년 재시행된 이후에 첫 부과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말이 많죠. 말이 많죠. 그래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도입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은 현행 부과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조차 과도한 부담금이 예상이 된다. 수원의 경우에 한 세대당 2.9억, 대구 1.6억, 창원 1억 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재개발은 부담 안 하면서 재건축만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것이 곧 도심주택 공급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을 기다리는 다수의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행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즉 공약이 기능한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9월 내 세부 감면을 발표하겠다. 재건축 초과이익법을 한수법을 이제 하겠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뭡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부자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자라는 당론이 있었던 민주당이 지금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의 없으면 불가능한 정책이죠. 그리고 재개발은 왜 가만히 내비둡니까? 왜 재건축만 하죠? 전 재건축이고 재개발이고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익이 많으면 이익이 많은 것 중에 일부를 공공임대나 아니면 그냥 임대나 아니면 더 짓도록 만들어가지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뭐 좀 개정한다는 게 주택 공급 활성화에 그게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전진단 제도 개선 착수라고 되어 있죠. 제도 개선 착수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이것도 좀 갑갑합니다. 보시면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됐어요. 옛날에는 안전진단을 하는 그 내부 심사 기준에 각각의 항목별로 비중이 있는데 구조 안전성, 그러니까 이 건물이 부서질 정도다. 구조의 안전이 문제가 있다. 이러는 비중을 20%에서 50% 연달아 올려버렸습니다. 18년 3월에. 왜 그러냐면 구조 안전이 별로 문제가 없으면 지은 지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녹물이 나더라도 그리고 전기에 무슨 전기줄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구조만 안전하면 재건축 못하게 했어요. 여기서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난 게 옛날 LH 주택공사에서 지었던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튼튼하게 짓는지. 주공 아파트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예, 못을 박으면 못이 휘어져 버립니다. 하도 시멘트를 제대로 넣어가지고 그 정도로 안 튼튼해요. 그리고 옛날에 주택공사에서 저한테 자문 온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벌써 임대주택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연도상으로는 안전진단에 안 놓는다 이거야. 이걸 빨리 허물고
새롭게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하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 LH나 주택공사나 공공이 하는 이러이러한 것은 예외하도록 한다든지 좀 넣어라 그랬더니 못하더라고요. 못해요. 예.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구조 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겠다. 그리고 평가 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규제를 적절하게 제거하는 정책은 맞아요. 그런데 안전진단이 통과돼야만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이 지정됩니다. 그때로부터 철거시까지 최소 5년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건 적게 적어놓은 겁니다. 예, 5년, 10년까지를 감안할 때 군조 안전성이 심각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10년 뒤에 철거하면 10년 동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거기에 사는 사람은 계속 10년 동안 녹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녹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연 안전진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부는 크게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과도하게 해가지고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건 좋은 정책이에요. 예, 3번 대책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한 개여야지 제가 볼 적에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 중에 그나마 좀 쓸모 있는 게 요거인 것 같아요. 요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정비사업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일부 조합의 전문성, 투명성 부족에 따라 정비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조합원 뿐만 아니라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집행부가 교체되고 시공사 분쟁이 일어나고 소송 발생하고 자금 조달이 애로가 있고 그러니까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하여 정비사업이 보다 전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운영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주민희망시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 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 체결 및 토지적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한다. 좋아요. 뭐 신탁사 활용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는 전대 토지의 3분의 2 이상 신탁이 필요한데 국공유지에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국공유지가 전체 면적에 포함되니까 이거를 이제 전체 면적에서 빼고 나머지 3분의 1만 하면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또한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설립 절차 생략, 계획 통합 등으로 사업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3년 이상이 단축된다는 의미는 준공인가 그만큼 빨리 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주택 공급이 이제 빨리 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이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받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사업시행계획 수립한 다음에 총회의 통과한 다음에 공람하면 오면 제가 보기엔 몇 달 만에 나와요. 인가 나옵니다. 뭐가 잘못되고 맨날 화자가 걸리고 보안 요구하고 이러니까 좀 걸리는 거지. 그리고 관할 지자체장이 야 이거 재건축 재개발 빨리 진행하면 안 돼 해가지고 묶어두는 바람에 이게 오래 지연되는 거지. 사업시행계획이 하나 더 있고 정비계획이 있다고 해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 아니에요.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 때에 사업시행계획도 다 수립해가 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조합에 관여하신 분, 조합장님들, 이미 이 단계를 지내온 사람,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25년간의 경험으로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 가능한지, 그리고 앞에 내는 내용 중에 제가 여기 썼지는 않았지만 신탁사가 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신탁사가. 예. 지금 각 신탁사별로 몇 개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이 대중화되면 신탁사를 완전히 전문기관으로 업데이트 시키지 않으면 신탁사도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못해요. 예,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겠습니다. 도심주택 공급 핵심은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점은 제대로 인식을 했습니다.
첫 줄에 나오죠. 제가 무릎을 탁 선, 야, 이제까지 정부들이 안 했던 말을 제대로 인식을 했구나. 뭔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했죠.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된다는 딱 하나 있습니다. 안 된다. 네. 그것도 지자체장이 별로 응하지 않으면 잘 안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신규 정비구역만 지정하면 주택이 공급이 됩니까? 정비구역 지정해 놓고 그 다음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 각 단계별로 몇 년에 안 하면 정비구역 해제, 몇 년에 나면 정비구역 해제 이렇게 막 제한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정비구역만 지정되면 됩니까? 도대체 이 정책을 짠 사람은 재건축 재개발 아시는 분인가요?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책을 짰습니까? 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